이 고학점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교육감님한테 질의가 없었지만은 간단 한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서를 좀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입니다. 네, 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이 고학점제가 제가 알기로는 주인단장이 교육감이시고 이제 예, 그다음에 현장 지원단은 중등교육과장으로 아마 비전 선포도 했습니다. 비전 선포했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인 부분은 조금 덜 느낀 것 같고 그래서 고학점제 전반적인 좀 교육감 의견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고교 학점제의 시행은 우리나라 해방 이후 근대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의 혁명이다고 말씀드릴 만큼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의대 갈 학생이나 공대 갈 학생이나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똑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 과정을 그냥 따라가는 형식이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7년 전에 중학교의 진로 과목을 신설하고 그리고 이제 2025년에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돼서 이제는 학생이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나 직업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중학교 때 충분히 컨설팅 받고 찾아보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자기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 스스로가 자기를 운전할 줄 알아야 되지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소극적인 아이는 향후 고교 학점제나 이런 것에서 대단히 위축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 과정에서 일부 또 교원단체들 중심으로 반대도 있습니다. 이 반대는 그 고교 학점제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반대이기보다는 준비의 과정에 대한 부족한 부분 이런 데 대한 반대여서 저희들도 교육부하고 함께 준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좀 전에 사진에서 몇 개를 봤습니다만 고등학교의 이제 학교 안 풍경이 지금까지는 창고처럼 된 교실만 쭉 있는 것에서 이제 저렇게 많이 바뀌면서 또 교실도 기존의 교실에다가 선택하는 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교실, 좀 더 큰 교실 이렇게 다양하게 학교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것처럼 우리 교원들의 역량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고 또 외부에서 모실 수 있는 강사 인력 풀도 충분히 갖추고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과목의 다양한 개설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그 갈증을 해소하도록 하는 노력 등의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편 또 좀 전에 했더만은 그 고학점 맡고 있는 도교육청의 인력도 지금 우리가 태포된 곳에 있고 진단 돼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장학관 한 분하고 장학사 한 분 돼 있고 또 고학점대 예산은 아주 많이 분산되다 보니까 정말 이 고학점대에서 예산 한지부터도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나 또는 사업이나 또는 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간단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시군교육지원청에도 전담 장학사가 몇 명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2025년 전면 시행, 2023년 예비 시행 이 과정이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 장학관 한 명, 장학사 한 명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작게는 중등교육과와 진로교육과가 두 과가 전체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일이고 또 전체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고교 학점제의 제대로 된 준비와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고학점제 만족도 조사를 2020년대 교육부에서 보니까 생각외로 고학점제 만족도 조사가 학생이 2018년 3.48에서 3.7로 학부모가 2018년 3.64에서 3.65 생각외로 교사분들이 3.8에서 4.1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고학점에서 상당한 그 수업에 그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설문조사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교사 선생님의 자기 개발 또 학생들이 그동안 한 60, 70% 자고 엎드리고 있다 보니까 고학점이 함으로써 동선 이동하다 보니까 1시간 간격 이동하다 보니까 자지도 않고 그동안 상시 프로에 의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그동안 자기가 몰랐던 체험 같은 로봇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형들을 갖고 있는 공통 교감을 들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자기 집중도가 강하다 보니까 상당히 열왕을 발휘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쩌면 학교 전체가 이제 시골하게 이제 시장터처럼 정말 아이들의 그 정말 진정한 그터가 되고 있는 지금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걱정한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들은 말씀하신 북카페, 카페 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잠자지 않았냐, 놀지 않나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홍보가 우리 도민들한테 좀 더 많이 되어서 정말 우리 경남교육이 이 고학점의 기준에서 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교육감 잘 안착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시장 바닥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뭐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만큼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억지로 공부를 해왔다면, 이제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래서 역동적인 고등학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도청 소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답변서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아파트 경우에는 예전에는 아파트 전체를 허무고 새로 짓는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해서는 이제는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열풍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부터 지방으로 번져 최근에 도내 창원시에도 일부 노아파트 입주민 중심으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러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관련하여 우리도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드리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최소 인원이나 안전이나 요건, 용적 등의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재건축은 기존에 많이 쓰던 방식이었고 또 청수가 많이 낮을 적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이제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 D등급이나 D등급 이하일 경우에 이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전면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다가 다시 신축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근거로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기존에 있던 이제 중요 부재,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의 재활용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건물을 다시 일부 수직 정축을 한다든지 수평 정축을 하든지 아니면 별동으로 조금 더 정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제 대수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철거해서 부분 철거를 하고 그다음 정축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게
그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직 경추의 경우에는 이제 안전 진단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그 기둥의 하중이라든지 기둥이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B등급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평은 이제 조금 그 위로 더 하중을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C등급 정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준공후에 15년 이상 된 이제 공동주택으로 이제 보통 추진이 가능한데 도내 지금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그 도내 15년 그 이상된 공동주택이 그 6,300여 개 단지에 한 48만 5천여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창원이 1,700여 개 단지에 그 있고, 그다음 김해시가 1,700여 개 단지로 해가지고 전체 한 15년 이상 된 게 공동주택에서 한 그 5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리모델링의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대도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창원시와 김해시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대도시에 50만 이상 해가지고 차지한 비율이 대략 56%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창원시에서는 성상은 어창구 일부 노후 아파트에서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그 예전에 저층 아파트는 어느 정도 이걸 건축물을 헐어내고 그렇죠. 했을 때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저 그 15층 이상 정도 되는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좀 많이 큰 그게 있어가지고 리모델링 쪽으로 좀 많이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화면 2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화면 보시면 도내 지금 우리 경상도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현황이 제가 이 서면 질의를 가기 전에는 한 3개 정도 생각했는데 받고 나니 6개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부분들이 토울성원, 상남대동, 대방대동, 팔롱대동, 피오리로, 사바동성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해서 도에는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창원시만 해도 이제 6개 단지 한 15,000여 세대가 이제 예.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그 외에도 일부 이제 행정에 신고는 안 됐습니다만 움직임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앞으로는 아마 그 비용 문제라든지 또 토지의 한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쪽으로 많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리모델링이 앞으로는 좀 더 대세로 굳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창원시의 토울세원 6,250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최근에 10월 12일 날 약 한 15명에서 준비위원회 만들어졌는데 입주자 대표들도 참석 아닌 주민자치회도 아닌 준비위원회 만들었는데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14일까지입니다. 60%가 지금 주민 동의율이 됐습니다. 저도 놀랬고 그리고 우리 여기 토울세원에 있는 주민들도 다 놀랐습니다. 불과 40일 간격으로 그것도 조합한 것도 아니고 어디 서울에서 큰 그것도 아니고 준비위원회 15분 했는데 60%, 사실은 60% 주민 동의율이 저도 놀랐습니다. 아마 조합 설립은 60.7%가 지금 조합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조합을 하는 걸로 12월 20일로 확정된 거고 아마 75% 되면 인가가 되는 정도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 따라 특별시장이 강력시장 포함해서 50명 이상 대도시 시장은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계획을 기본세로 수립해야 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도내에 지금 50만 이상 도시가 창원 김에 있는데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수립이 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울 송원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우리 창원에서는 제일 먼저 리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시작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창원시하고 김해시에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수립이 전체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창원시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아마 연말쯤으로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올림말. 예, 그렇습니다. 김해 씨는 아직 김해 씨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검토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또 김해 시에도 이런 어느 정도의 단지에서 요구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김해 시가 또 이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공동주택 리버링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리버링 사업허가 같은 그런 이 지방 기초단체에 있어 그 역할을 중요하시지만은 경남도도 좀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께서는 그 공동주택 리버링 사업에서 도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승인을 시에서 기본 입안을 하고 주민공람이라든지 그다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기본계획 승인을 도에 신청하면은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보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지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상승이나 이런 거와 편성돼 가지고 가는 그런 문제점이 어느 정도 또 타당성이 없는데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심의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준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 방향에 따라서 이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본인도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빨리 해줘야만이 지금 부산은 이제 해운대구 수영구 중심으로 창원은 창원시의 중심으로 이렇게 그는 가능한데 이론해갖고 지금 사실은 아파트를 해가 무조건 이번에 한다고 될 건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동주택 리버링 사업이 지금은 창원에만 이제 추진을 보고 있지만 결코 전국에 우리 경상도 시군으로 또 확산할 수 있는 또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행정준비 지원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본연이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등 특별시, 광역시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만들어 여러 가지 지원 방향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저희 경상도 틀리다 보니까 조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를 2020년도에 지금 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도 시험 사업으로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해 볼 의향은 어떠십니까? 예, 경기도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이다 해가지고 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도와 시군이 합해가지고 3억 정도 지원을 해서 실제로 이 단지가 타당성이 있을 것인지 그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하고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8개 단지에서 아마 끝을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이렇게 이제 수도권 쪽에서 이렇게 이제 좀 우선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지금 주택 가격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택 공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좀 나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어느 정도 문장도 좀 적재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기도나 수도권을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 계획된 물량이 전번에도 한번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그 외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물량이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창원시 기본계획 용역하고, 그다음 또 경기도의 시범 사업을 했을 때 그 결과를 같이 좀 분석을 해서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이거 조례가 지금 최근에 이제 지가 상승 부동산 폭등 때문에 이 리모델링이 사실은 이제 거의 탄 것도 맞습니다. 지금 조례가 지금 2021년도에 총 5개가 지금 했다는 부분은 이제 이 공동주택과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자산가치 정치 측면도 사실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주거 환경 개선이거든요.
재건축까지는 사실은 지금 30년 이상 재건할 수 있다지만 대부분 다 60년까지 30년 더 걸려야 됩니다. 그러나 누수부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노아파트 입주민들이 지금 이러한 또 주차 시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안정하고 그 쾌적한 주거환 조성에 의해서 지금 대부분 다 일본이 사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주민들이,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폭발적으로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한 곳에 그치지 않고 지금 벌써 이 창원시장 보도 6군데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동의율이 처음에는 해봤자 한 20% 정도 되겠지 했는데 불과 40만에 60% 가까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인증 부분들이거든요. 이 해인증 부분들을 도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겠지, 바람이겠지라고 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도에서 좀 정말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단체에 맡기지 마시고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을 하고 예, 아무래도 그 리모델링 자체가 그 앞으로는 그 뭐 토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그 또 이걸 건물을 허물고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 대세가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앞으로 우리 지금 창원시에도 6개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더 추진할 그런 단지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또 김해시하고 우선 창원시와 함께 그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그 좀 의논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런 그 리모델링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걸 고민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